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성현이고요. 몰입이 어려운 그대들을 위한 독립영화 제공 플랫폼 클립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다들 숏폼 영상 많이 시청하시죠? 네, 저도 릴스, 틱톡, 쇼츠 같은 숏폼 영상 많이 보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저 같은 Z세대들은 평일에 하루 평균 숏폼 영상을 75분, 주말에는 무려 1시간 반이나 시청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감소했고, 오랜 시간 동안 영상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길이의 영상이나 영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극장이나 OTT 서비스에서 영화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긴 시간의 영화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긴 영화를 보기보다 유튜브에서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영화 해설 채널을 다들 찾고 있습니다. 달빛 뮤즈와 드림텔러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영화 해설 채널을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흥미롭게 긴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다 보니 이런 해설 유튜브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채널들은 대작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독립영화들도 간간히 해설하곤 하는데요. 이 영상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댓글을 보면 공감이 잘 된다, 현실적이어서 더 감동적이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조회수 역시 높았습니다. 약 20분간의 해설 영상이 평소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던 독립영화 전체를 감상하게끔 유인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영화 해설 영상으로 독립영화에 대한 흥미를 이끈 뒤 이 영화들을 20분씩 잘라서 올리는 서비스를 기획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네, 몰입이 어려운 그대들을 위한 독립, 예술, 고전영화 제공 서비스 클립입니다. 네, 클립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서 포지셔닝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로축이 영화의 상업성, 세로축을 영화의 길이로 두어서 봤습니다. 티빙 웨이브와 같은 지상파 연계 플랫폼들은 독립영화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요. 넷플릭스와 왓챠는 대중적인 상업영화와 예술, 고전영화 등 마이너한 영화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긴 길이의 영상만 해당할 뿐, 심지어 숏폼 플랫폼에서도 유튜브 쇼츠를 제외하면 전문적으로 독립영화를 업로드하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클립은 짧은 러닝타임으로 독립영화를 제공하는 이 아래 섹션을 노리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간략하게 구성한 서비스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영화 해설 영상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영화 제목과 감독, 줄거리가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 독립영화를 20분씩 자른 클립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립은 대중의 시간 사용에 대해 세심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유 배속 기능을 삽입하여 사용자가 배속별 영상 길이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만족스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립이 어떤 영화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독립영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대중들이 흔히 찾지 않는 예술영화나 과거 인기 있었던 고전영화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널을 찾지 못한 영화 전공자들의 졸업작품이나 유튜브 이외의 다른 채널을 찾지 못한 단편 영화들을 제공합니다. 구독자에게 다양한 영화를 맞춤 큐레이션 해주어서 다채로운 영화 콘텐츠를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영화들을 어떻게 수급할 거냐? 네, 먼저 국내 독립영화는 배급사가 있는 경우 배급사와 계약을 해야 하고, 해외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수입사를 통해 영화를 수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별 시청 비율을 계산해서 배급사와 수입사의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그럼 배급사를 찾지 못한 독립영화들은 어떻게 하나요? 독립영화를 저희 클립이 선별해서 계약을 맺고 독립영화인의 저작권료와 시청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이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영화를 수급받아 구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익 창출 모델인데요. 저희 모델은 모든 OTT 플랫폼들이 채택하고 있는 월정형 구독형 서비스 SVOD를 채택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마다 구독료를 구독자로부터 받는 구조인데요. SVOD는 크게 두 개의 수익 창출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구독료라 부르는 미디어 매출과 광고 매출인데요. 먼저 광고 매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광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구독자의 충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광고 이질감을 낮추기 위해 고민한 방법이 먼저 티빙의 홈 화면 배너에서 착안한 내용으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처럼 저희는 배급사의 현재 상영작을 홍보하는 광고 전략을 한 가지 생각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독립영화들을 20분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마지막 클립은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 빈 쿠션 공간에 광고를 삽입하여 광고 수입 또한 잡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매출의 구독 옵션인데요. 종일권인 원데이, 월 구독형인 먼슬리, 그리고 반년간의 구독 옵션인 하프이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독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지불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이렇게 큐레이션부터 수익 구조까지 사랑스러운 이 클립이 대중들에게 먹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각각 영화 박화영, 태양은 없다, 꿈의 제인, 매기에 대한 반응을 담은 대중들의 반응을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영화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젊은 층에서 독립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매니아층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립영화 씬에서 활발히 활동한 배우들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흥하면서 그들의 필모그래피를 보기 위한 팬들의 독립영화 시청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영화에 대한 젊은 층의 반응이 뜨겁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하는 초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고유한 취향, 마치 홍대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온전히 돌아다니는 이들처럼 자신만의 음악, 패션, 뷰티 취향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이 점을 이용해서 클립은 자신만의 영화 취향을 만들고 싶은 MZ세대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나심비를 취하는 것입니다. 나심비는 나의 심리적 만족을 위한 소비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위해선 그 대가를 서슴없이 지불하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공하니 영화 매니아들도 냄새를 맡고 당연히 달려들겠죠. 네, 다음은 광고 전략인데요. 확고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예술계 종사자들의 유튜브에 광고와 협업을 의뢰해서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부 대중의 전파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클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클립 역시 다른 OTT 서비스와 동일하게 수익 구조 문제를 겪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변화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외부 상황과 내부 콘텐츠 발전이 중요합니다. 엔데믹 상황에서 OTT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고 실제 넷플릭스는 올해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으로 구독자 감소 현상을 겪었죠. 네, 마지막으로 클립의 지향 가치를 이렇게 타임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혼자 기획을 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기술적으로라든지 다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혼자 생각하기 어려워서 일단 관련 인스타그램 페이지나 카카오 페이지를 형성해서 독립영화 전문 페이지를 형성해서 데이터와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관련 종사자들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지속적인 구독자가 유입이 돼서 언젠간 흑자 전환이 된다면 저희 이제 클립도 자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클립은 독립영화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대 자본 투자의 블록버스터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상생 모델을 바탕으로 평소 본인이 제작한 창작물을 공개하기가 어려웠던 독립영화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립은 이 콘텐츠를 수급받아 구독자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생 구조 역시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콘텐츠 소비를 원하는 구독자의 가치와 맞닿아 있죠. 이러한 윈윈 구조, 상생 구조를 통해 미래 한국 독립영화계의 부흥을 꿈꾸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을 때 뭘 볼지 고민하는 문제, 본인만의 취향을 만들고 싶은 욕구, 당장 내가 보고 있는 영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모두 클립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 잘 수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핵심적으로 어떻게 잘 양질의 컨텐츠를 수급하실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많이 찾아봐야겠죠. 독립영화를 많이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하면서 그런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그런 다양한 독립 영화들을 수급을 하고 해외의 예술 영화나 고전 영화도 같이 해서 계약을 맺으면서 수입사들과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을 거고요. 이제 제가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대학로랑 이제 연기예술학과나 영상학과 친구들도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자신이 만든 졸업 작품을 이렇게 어디다 올릴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영상이나 영화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 또한 올리면은 새로운 이렇게 독립 영화나 그런 영상들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조금 저는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독립 영화를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제 마음은 충분히 이제 알겠는데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하지? 왜 사용해야 되지? 이 궁금증이 저는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폼 콘텐츠라고 하기에는 좀 길다고 좀 느껴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물론 독립 영화 중심으로 나와 있는 콘텐츠는 아니지만 유사한 그러니까 어떠한 영화라든가 특정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축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는 독립 영화에 한정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용자도 되게 매니아층으로 좁혀져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확장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출시를 하거나 출시되지 못하는 영화나 영상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곳이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려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리게 되면은 영화 매니아들의 이제 입소문을 타게 돼서 그렇게 좀 더 그들이 만든 창작물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독립 영화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스크린에서 이제 상업 영화만 보지 이제 점점 독립 영화들이 스크린에서 점점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OTT 플랫폼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 영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저같이 홍대병에 걸린 사람들이 남들이 다 보는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이제 남들이 찾지 않는 뭐 감독들의 영화나 이런 거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 같은 예술계 종사자들이 아닌 사람인 일반 젊은 그냥 대중들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면은 어떨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작권료는 그냥 당연히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배급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급사와 계약을 해서 판권을 맺어서 이제 저작권료를 시청 비율로 계산해서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독립영화인이나 문화예술인 같은 분들과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계약도 해야겠죠. 저작권을 당연히 저희가 판권을 가져가는 만큼 저희가 홍보 이렇게 올려주는 업로드 플랫폼을 드릴 테니 판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의 특징이 20분짜리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대부분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유튜브에 이런 영화를 좀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보면은
아주 긴 영화를 20분이나 뭐 그 정도 되는 시간으로 짧게 축약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독립 영화는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좀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독립 영화도 많은 다양한 길이를 가진 작품들이 있겠지만 우선 긴 영화, 독립 영화를 20분짜리로 만든 것도 길게 느껴지신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영상의 길이가 15분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다가 5분을 딱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다 보면은 성취감과 재미까지 얻을 수 있게 해서 20분으로 저는 시간을 맞췄고요. 이제 클립 뒤에 느낌표 2개가 붙어 있는데 이제 10분, 10분씩 해가지고 2개, 10분간, 20분 총 2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와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게 해서 20분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기획을 한 것입니다.